자,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붕어양의 썰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썰방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전두현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신 전두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오늘 열받아서 차 모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제 생에 여자가 오지 않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차 모임에 오는 아가씨가 저보고 선생님이래요. 카푸어씨라고 해도 되겠건만 선생님이래요. 그 아가씨가 저보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아저씨스럽다고 싫다네요. 제가 좀 성격이 현실주의자 성격에 말투가 좀 나이에 맞지 않게 아저씨스러운 말투가 정말 심한 편입니다. 조소 마을버스에서 아빠 나이대 분들한테 형님이라 부르면서 일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저씨스러운 게 몸에 배어버렸는데요. 나이 드시는 아저씨들이랑 있으니까 더더욱 감성보다는 현실주의자도 되어버리고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농담 같은 걸로 잘 치는데 그 아가씨는 저한테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이 너무 심하고 그냥 푸엇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대놓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조소 마을버스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좋은 직업 많은데 힘든 거 왜 하시냐 해서 화물차를 할지 버스를 할지 고민하다 버스 일하고 싶어서 했다 하니까 버스든 화물차든 그거 일하는 사람들은 볼 시간도 힘들 뿐더러 자기 여자한테 엄청 소홀히 대할 것 같아. 그리고 사상이 좀 꼰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더러 모태솔려냐. 사실 누가 모태솔로 어쩌저쩌고 하면서 지적질하는 거 진짜 극혐합니다. 못설 같아 보이고 못설이라서 연애 안 해보고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꼰대기이 좀 있으신 편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요즘에 섣불리 여자들한테 말 쉽게 건다거나 문자 보내는 거 안 하려 합니다. 사람 가벼워 보이고 찝쩍댄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요. 요즘에 쉬는 날 되면 어머니 회사로 찾아가서 차로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립니다. 예전에 댄스 모임 수업 듣는데 어머니가 힘들어서 좀 태우러 와달라 하는 거 연락 무시하고 그냥 아가씨에 빠져서 수업 열중에 있다가 어머니가 지하철역 근처에서 길을 건너 가시다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시고 나신 이후에 불안해서 모시러 가곤 합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그냥 오른팔 쪽에 가벼운 골절상만 당하시길 망정이었죠. 그 이후로는 불안해서 시간 되면 어머니를 모시러 갑니다. 그런데 제 차를 얻어 타는 어머니랑 같이 일하시는 호텔 지배인 아줌마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호텔 아웃소싱 소속 청소업체 청소 직원입니다. 자기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그 집 아들은 사람 점잖고 그러니까 좋은 아가씨 만나서 장가가는데 너는 뭐한 놈이냐. 모아둔 돈도 없고 니네 아버지보다 더 꼰대 같으니까 그 나이 먹고 아직까지도 아가씨가 없지 하면서 그 지배인 아줌마 아들하고 비교를 너무 하시네요. 그 지배인 아줌마 아들은 결혼할 아가씨까지 있고 빠듯한 직업까지 있으니까 점잖고 어른스러워 보이는데 우리 아들은 어디 직업도 남들이 인정 안 해주는 버스 기사에다가 어디 쌍무시 꼰대 같아가지고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아저씨가 안고 있는지 생각 잘 하라 하시네요. 그 아줌마한테 우리 아들 버스 기사 한다는 거 창피해서 말 못하겠다 해서 제가 2번 다시는 그 아줌마 자꾸 같이 채우려 하거나 하지 좀 말으라고 뭐라 했습니다. 얻어타는 주제 뭐 잘났다고 자랑하냐면서요. 붕어 형님, 모태솔로는 아가씨들이 여자들에 대해 무지하고 꼰대 같아서 싫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버스 기사라는 직업이 여자를 볼 수 없는 직업에 제가 스스로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지 않는 이상은 여자를 못 만납니다. 형님께서 연애에 대해서 해결하기 힘드실 것 같으면 서장호님, 이수근님이 출연하는 무엇이도 무어보살에 이 주제를 가지고 출연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 신상 닭가의 가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고민 사연이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 읽으면서 좀 열받는 내용이 좀 있네요. 네, 열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그냥 모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댄스 모임도 그렇고 차 모임도 그렇고 약간 좀 멘탈이 좀 안드로메다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님한테 노파십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카푸어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자 얼굴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외모가 다가 아니에요. 물론 남자, 여자 외모 볼 수 있어.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씨를 가지고 있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저 모임에 나오는 사람 치고 애초에 정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상이 없으니까 모임에 참석하는 것 같아. 카푸어님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도 연애를 할 것 같으면 왜 모임에 참석하겠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 만나서 하겠지. 근데 저분들도 모임에 참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저 사람들도 누가 걸도 봐주지 않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짝을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팽당한 겁니다, 사회에서. 근데 왜 팽당했는지를 본인이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본인이 현실주의자 성격이 어떻고 말투가 좀 아저씨던 게 어때서요? 만약에 님이 얼굴이 잘생기고 뭐 외모가 좋았으면 그런 말 가지고 있어도 여자들이 싫어할까? 아니잖아. 아니, 사람 말투가 어때서? 성격이 어때서요? 그건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여자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나가야지. 그거 싫어? 나도 싫어. 지는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나가셔야죠. 너무 님이 그런 거에 목을 매는 것 자체도 눈에 보이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어떻게 한번 잘해, 어떻게 한번, 어? 나한테 넘어왔구만. 이런 게 그 여자 눈에 보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해지는 거라고. 너무 님이, 어? 얼굴에, 나 너한테 졸라 관심 많다. 어? 나 너한테 꽂혔다. 이게 카푸어님 얼굴에 보이니까 여자들이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보였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실례입니다. 난 이 여자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직업을 폄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없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아니, 버스 기사가 어때서요? 버스 기사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저런 여자분 대화를 한다고? 자기 여자한테 소홀히 대할 것 같다고? 자기는 뭐 잘 대해주나? 어서오세요? 아, 이런 여자분하고 난 애초에 그냥 거들떠도 안 붙을 것 같아. 그냥 같이 얼굴 보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보여요. 뭐 얘기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상 돌아가 하나도 모르는데, 개념이 없는데.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뭐 남의 직을 폄하하는 그런 아나무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면 한 트럭을 줘도 싫습니다. 평생 저렇게 살아러 가세요, 평생. 아니, 카푸언이 잘 들어요. 이거 연애를 떠나가지고 본인 자존감의 문제야. 뭐 저런 사람들한테 내 직업을 평가받고 그럽니까? 아, 내가 형의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감히. 이런 여자 같지도 않은 사람들 왜 매달리냐고, 이거. 그냥 외모가 좋고 여자가 생기면 다야? 인격이 제대로 안 박혔잖아, 이게. 개념도 없잖아요. 개념 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뭐 하려고. 이거 내가 좀 화나네요. 아니, 얼굴이 이쁘고 못생겼고 떠나서 사람이 개념이 제대로 박혀야 될 거 아니야. 개념이 제대로 박혀있지도 않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야 무슨 나아지는 게 있다고. 지가 뭐 그리 잘났다고. 안 그렇습니까? 자꾸 뭔가 내가 카푸어님한테 좀 이런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카푸어니 뭐 여자하고 엮이는 분들 대부분이 상태가 안 좋아요. 정말 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그 앞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여자분들이 내가 이런 여자 실제로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카푸어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나 애초에 저 모임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저게. 아, 지들도 별반 대단하지 않으면서 누가 누굴 무시하는 거야, 이게.
아니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과연 자기 직업 가지고 있겠냐고. 자기가 돈 벌겠냐고. 우리 자기 직업이 안 가지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일해보면 우리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해보면 야 세상 정말 돈 벌기 힘들구나. 나도 이렇게 돈 벌기 힘든데 저렇게 뭐 밖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힘든 일 하시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서 일하는 거 안 해보고 맨날 얻어먹고 백수짓만 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전혀 모르잖아요. 자꾸 드라마 있는 왕자님만 찾고 현실 공부 못하고. 아니 그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냐고. 지는 뭐 대단한가? 자기는 뭐가 대단합니까? 카포니도 알아야 돼요. 애초에 뭔가 얘기해보고 이 사람 상태가 좀 이상하다. 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엮일 필요도 없고 그냥 만날 필요도 없어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거 보통 여자분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자 카포니 잘 들으세요. 차라리 이런 분하고 안 엮인 게 다행이에요. 저한테 무슨 MBTI 얘기하면서 그거 모른다고 대화 안 통한다고요? 그 자기는 대화가 통하나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는 통합니까? 꼭 보면 지풀도 모르는 게 MBTI, ABTI 그래. MBTI 그거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MBTI 얘기하고 혈액형 얘기하는 거야. 혈액형은 이미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걸 밝혀줬고 MBTI도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 치고 내가 정상을 못 봤어. 그냥 재미로 얘기할 수 있어. 재미로 그냥 MBTI 얘기할 수 있고 혈액형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맹신한다? 그럼 그 사람 이상한 거야.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있고 그게 사람들 겪어보면 그 혈액형하고 실제 성격하고 안 맞는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뭐 단순 재미로 물어볼 수 있어도 그걸 가지고 맹신하면 안 되지. 뭐 자기는 대화가 통하나? 역으로 얘기하면 지는 지금 말하는 게 매너가 좋냐 말이죠. 지도 별반 대단한 게 아니면서 누가 누굴 평가하는 거야. 자, 제가 왜 카푸어님한테 이렇게 세게 얘기한지 아십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야 이게. 왜 끌려다닙니까 카푸어님이? 연애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직업에 대해서 당당하고 내 비전을 열심히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난 연애하는 것보다 카푸어님 나이 30이잖아. 30이면 내 인생을 잘 닦아 놓는 거. 내가 어떻게든 시내버스로 진입을 해서 내 직장을 안전하게 닦아놓고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내 삶의 터전을 확실하게 이루는 거. 그 가운데 여자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 사실. 이런데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목에 맨다는 거 여자 눈에 자꾸 띄니까 이렇게 정말 제대로 생각이 안 박힌 여자들만 자꾸 걸리는 거고 이 여자들한테 님이 자꾸 여자한테 목을 맨다는 게 눈에 느껴지니까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상대를 가려가면서 얘기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연애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이상한 사람 만들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연애 자체가 이제 뭐 행복의 절대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야, 이제. 뭐 그렇게 이렇게 왜 애걸복걸하고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이분 하는 얘기 듣지 마세요. 어머니 친구분. 내가 솔직히 얘기해줄까? 알을 자랑하는 사람 치고 알을 사랑하는 치고 정상을 못 봤어요. 알을 자랑 그렇게 그럼 내가 팩트로 얘기할게. 알을 자랑 그렇게 좋아하면 아들이 태워서 오지 왜 자기가 왜 남의 차 얻어타냐고. 쪽팔리지 않냐고. 남의 차 얻어타는 사람 알을 자랑하면 그게 더 처량해 보이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훨씬 더 처량해 보여요. 아니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어머니를 그렇게 저기 힘든 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팽겨 친다고? 내팽개 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
맞잖아요. 저렇게 좋은 아들 있으면 어머니 고생하는 거 아니면 어머니 일 그만하세요. 제가 좀 이제는 좀 생활비 드리고 할 테니까 힘든 일 하는 거 저기서 못 보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퇴근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남의 차 어떻게 놔둡니까 저거를? 어머니도 저분도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어? 저기 쪽팔리는 거 여러분. 운전면허 깡이라고요? 그거 그냥 그 아줌마 자체가 뭔가 이상하네요. 그 아줌마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아들 자랑하는 치고 내가 하나 더 얘기할게. 아들 자랑하는 사람 치고 그 아들이 진짜 그 모습인지 못 봤잖아요. 그 구라야 구라. 내가 봤을 때 입 벌구 같은데 입 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 진짜 아들이 잘난 사람은 어머니가 저 힘들게 안 놔둡니다. 안 놔둬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 고생 안 시키기 위해 저렇게 안 놔둔다고. 제가 봤던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아들이 잘 나가는데 어머니가 저 힘든 일한테 내팽개친다. 그리고 보니까 아들이 잘 나가도 왜 저렇게 어머니 내팽개치는지 알 것 같네. 알 것 같아요. 왜냐? 어머니가 저렇게 쪽팔린 행동하는데 누가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싶겠냐고. 그러니까요. 진짜 몰상식한 사람들 진짜 많네 서울에.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야. 애초에 정상이 아니에요 이 아줌마. 반듯한 직업? 아니 KT 쪽에서 KT 일하면 다 정규직이야? KT 안에 하청도 얼마나 많은데. 아니 다음에 물어보시죠. 저 KT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파트에 누굽니까? 제가 가서 한번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그러면 그 KT 일한 것만 들었지 나 몰라. 에이 그럼 KT 일하는 거 아니네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이 잘 나간다 하면서 KT 어디 일하는지도 모릅니까? 명함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 주세요. 에이 그럼 뻥이네요. 왜 거짓말 합니까? 그 얘기하세요. 그럼 기분 상해가 안 타겠죠. 그 보면 이런 아줌마 특징이 있어. 기업만 알고 있고 자기 자식 어느 파트에서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 몰라요. 아니 KT 일하면 다 KT 일하는 건가? 거짓말에 거짓말. 카퍼님 저거를 왜 믿어 저 말을? 입 벌고 있는 사람들 많아. 입 벌고 있는 사람들. 어머니가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저 사람 아줌마는 밖에 믿어주고 하는데 저런 아줌마의 특징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 저런 사람들. 눈치도 없고 매너도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생이별 했다거나 연락이 안 돼요. 자꾸 있잖아 카포님. 카포님이 자존감이 약하다는 증거야. 아니 뭐 매너가 좋고 나발이고 떠나서 있잖아요. 그건 내 알 바 아닙니다. 내 알 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매너가 좋고 안 좋고는 내 알 바 아닙니다. 카포님. 그 아줌마 자식이 어떻고 저떻고는 알 바 아니에요. 그래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그런 얘기에 사람이 너무 휘청거리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의 구심점을 찾아봐야 돼 카푸어님. 남들이 뭐하고 어떤 거 하고 내 알 바 아닙니다. 일하다 보 사고로 죽건 말고 그거 내 알 바 아니에요. 내 인생이죠. 내 직업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 어떤 내 가정 상황과 내 상황을 무시하는 사람 그럼 걸으면 돼요. 걸으면 돼. 자 카푸어님 아무 문제 없잖아. 아무 문제 없는데 뭐 내 직업이 어떻고 뭐 여자 뭐 그런 사람 걸으면 됩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어. 들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 걸 왜 들어주는 겁니까? 카푸어님도 보면 단점이 있어요. 팔랑귀입니다. 팔랑귀. 너무 남들이 하는 얘기에 너무 휘청거립니다. 휘청거리면 안 됩니다. 뭘 생각을 잘해 진짜 씨. 내가 만약에 내 앞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냥 문 열었을 겁니다. 내리시라고. 이게 좀 어머니 가족들하고 나중에 좀 따로 사셔야겠네 카푸어님. 내가 봤을 때는 돈 좀 벌면 나가 사셔야겠어요 카푸어님이.
어머니 좀 그렇네. 이럴 때 자식 편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카푸어님이 자존감이 낮아지는지 알 것 같네. 자꾸 자식을 뭔가 자식이 힘든 일 하면 어떻게든 막 우리 자식이 뭐 어때서 뭐 남들한테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때가지고 어차피 펜 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그리고 이거 직업하면 굶어 죽지도 않고 이만한 직업이 없는데 그게 뭐 어때서 세상 알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좀 힘을 줘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나서가지고 부모님이 자기 아들내미 자식 직업 무시한다. 그건 내가 봤을 때 부모님이 너무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 낮은 사람들 보면 부모님이 오히려 자존감 깎아먹어요. 주변 사람 의식하면서. 정말 안 나쁜 건데. 아니 나가 사세요. 용돈도 왜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한테. 가퍼님. 내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 필요가 없어 이거는. 아니 살다 보면 모태솔로일 수도 있는 거야. 모태솔로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카푸어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뭐냐 하면 너무 있잖아요. 이게 카푸어님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약간 이게 중간이 없어요. 진지함이 좀 없어. 뭐냐 하면 뭔가 기분 좋았다가도 뭔가 여자 얘기 내는 게 나오면 굉장히 뭔가 좀 자존감이 떨어져. 이게 여자를 안 만나도 상관없어요. 자, 카푸어님 잘 들으세요. 여자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그건 중요하잖아. 본인 인생에서. 내 직업이 중요한 거야. 내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미 여자들 좋아할까 생각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편견 계속 들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이미 이겨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카푸어이 나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나이 이제 갓서른인데.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저런 여자 걸려서 다행이다 생각하면 되잖아. 아이고 저런 여자 잘 들었어요 카풀이. 저런 여자는 어딜 가더라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디 그냥 동네 양아치 같은 사람은 걸리겠지 그냥. 차라리 나하고 안 엮여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런 여자 누가 남자들이 거들떠 보겠어 생각해봐. 아무도 안 걸떠 보니까 저 동호회 온 거 아닙니까? 동호회인 거 솔직히 뻔하죠. 때 춤이 좋아가지고 차가 좋아서 뻥치고 있네.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꽃이 날 자기를 거들떠 봐주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대시도 안 해주니까 그렇다고 내가 누군가를 대시하기 그렇고 누군가를 누가 좋아한다 얘기해도 그 사람을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오늘 제가 죄송하게 약간 좀 하드콜 랩하네요 지금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왜 저런 대도 안 한 사람한테 본인이 내 자존감을 깎여가면서 저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애초에 정상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경제관념이나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데 굉장히 허술한 사람 얘기를 왜 들어내냐고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카푸어님. 아이 또 자기가 나이를 그렇게 먹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는 거잖아. 아 질문 드리면 됩니다. 돼요.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자존감 회복이 중요해. 자존감 회복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해. 솔직히 남들 이런 말 먹어 까짓 거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연애 안 해도 돼. 내 직장 가지고 내 삶의 터전 만드는 게 난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왜 자꾸 여자한테 목매가지고 저렇게 자기 자존감 깎아가 먹으면서 왜 예골복 가는 거야 이게. 이러니까 여자들이 기본 만족이 지는 거 아니야. 짓불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꾸 받아주고 제시해주니까 그 고마운 줄 모르고 자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또 왜 저러겠냐고. 아무도 본인을 걸떠 보지 않아 봐.
그럼 자기가 알아서 길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카포니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이대려고 자꾸 이렇게 접선을 하니까 안 바뀌는 거야, 이게. 어? 이거는 자존감의 문제. 연애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님이 그게 딱 티가 나잖아요, 모임 같은 데 가면. 그리고 중요한 게 내 자존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카포니. 내 자존감을 채우려면요, 솔직히 말해 독립을 하셔야 돼요. 예, 독립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 같이 사는 것보다 독립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가족이 자존감을 대놓고 깎아먹네, 보니까. 자식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식을 힘들게 하네.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도 같이 살면서 자꾸 자식한테 싫은 소리 하면서 자식한테 힘을 못 주고 자꾸 힘을 약하게 만든다면 이건 더 이상의 어떤 정상적인 가족으로서 기능은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산다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같이 살면 또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럼 가족으로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대화로서 이걸 갈등을 풀어나갈 수 없다. 그러면 서로 안 보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무엇이든 모의고사 나가는 거 극구 반대입니다. 그냥 반대가 아니라 극구 반대예요. 이거 절대 안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방송에 나오면 무조건 박제입니다. 박제. 그 박제 당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뭔가 안 좋은 걸로 나가면 그냥 얼굴에 전국에 대한 얼굴을 다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선민이. 그거 메일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솔직히 그분들이 뭐 상담을 못한 저보다 상담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그분들도 상담을 하기 전에 연예인이야. 이 버스 기사의 직업적인 현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현실을 모르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커요. 저 현실을 얘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연예인이란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 뭐 상담한 능력이 뭐 안 좋다 이걸 얘기하는 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저희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모르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명이서 연예인 두 명이서 진행하는 거고 저는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취합을 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대하고 나왔다가 실망할 수도 있는 거야. 실망했는데 방송에 나와서 박제까지 되는 거예요. TV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는 거야. 이제 말하면 케이블 TV에서 계속 우겨먹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방송국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줍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자꾸 자기들 이제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광고 얻으려고 써먹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이 방송에서 먹기 좋은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커요. 특히 공중파는 특히 개인의 이런 부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뭐 얘기하는 거 나도 말 보긴 하는데 사실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 과연 뭐 알고 얘기를 하는 건가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내가 가진 직업을 무시한 사람 애초에 들을 필요가 없다. 음. 난 내 직업이 좋은데 이 직업을 무시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까지 있고 못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님이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단점이 그거예요. 여자를 만나고 싶다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얼굴에 써져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 여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파리 같은 사람들이 꼬이는 거예요, 이게. 자꾸 동호회 여자 많은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화 많이 해보고 어떻게든 뭐
잘해보자. 어떻게든 한번 솔로 탈출해. 이게 대놓고 얼굴에 딱 쓰여져 있으니까 여자들 입장에서 아 얘가 내한테 꽂혔구나. 내 스타일 아닌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 꽂히는 사람들 꽂혔다 느끼는 사람들 상당수는 그분들도 사실 앞가리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자꾸 이상을 하는 거예요. 아예 난 동호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동호회 같은 거를. 왜 좋아하지 않냐면 약간 동호회가 순수가 어떤 그런 같은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만나기보다는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그냥 모이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 검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속일 수 있어요. 님은 진심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일단은 난 우리 전도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버스 이사의 커리어를 잘 쌓아가지고 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더 좋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만나면 또 인연이 되면서 또 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님이 자꾸 이런데 목을 매니까 목을 매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 이제 이용당하고 하는 거예요. 소모임 같은 이런 어플 같은 거 저는 싫어합니다. 내가 왜 그런 거에 끌려다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절대 나가지 마세요, 카퍼님. 이거 본인 인생을 위한 거야. 이거 하면 버스 기사 일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오히려 기대보다 실망이 더 클 거예요, 카퍼님. 기대보다 실망이 더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유튜버랑 좀 다른 게 방송이라는 게 유튜버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좀 보호를 해주잖아요. 보는 사람 보잖아. 근데 방송이라는 건 어떻게든 자기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방송이지 시청률이 해난이 돼 있거든요. 어떻게든 어그로 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보다 방송이 더 심해. 어그로 끌은 거는 어떻게든 논란 있는 거 문제되는 거 하나 잡아가지고 어, 사람들한테 이거 홍보해서 조회수 어떻게든 많이 올릴까.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올릴까. 근데 그 사람이 상처받거나 이제 나중에 뒷감당은 책임 안 지죠. 절대 안 해주죠. 그래서 방송을 내가 싫어하는 거야. 공식파 방송을. 예. 편집을 개떡같이 해놓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안 해줘요. 이미 난 나쁜 사람 다 돼 있어. 나는 이제 난 등신 같은 사람 다 돼 있는데 얼굴도 팔리죠. 어, 나쁜 놈, 이상한 놈 다 돼 있는데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일반인들은 방송 타가 좋을 게 없어요. 저도 방송 타서 좋을 게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카푸어님, 제가 뭐 연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힘든데 일단은 연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일단 본인 자존감부터 챙겨요. 본인 일부터. 내 일만 열심히 하자 생각으로 가요. 음. 내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거나 폄하하는 사람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는 습관을 가져요. 무시해도 됩니다. 저기 나가봐 욕만 쳐먹고 돌아오는 대부분 지들 딴에 충고해주는 척 스트레스 프리형 샌드백 맞다가 부모한테 혼나는 것처럼 혼나다 돌아 왜 나가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는 그 프로그램 나쁜 건 아니에요. 진행자 나쁜 건 아닌데 나도 근데 그 프로에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애초에 그 진행하시는 두 분이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일반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이런저런 경험을 듣거나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연예계 쪽에 발을 들인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여러분들보다 세상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고민 사연할 때도 내가 그래도 뭐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들 있지. 나도 경험이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힘든 경험 많이 했잖아. 그분들도 힘든 경험 했겠지만 그 경험한 게 분야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막상 나오는 대답이 막상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때 그 프로그램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조회수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프로그램 나온 것 고민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커플이 왔는데 남자분이 이제 둘 다 나이가 많은데 남자분이 빚이 있어. 빚이 있는데 2억 5천만 원 빚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답을 내렸던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사랑한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 그 얘기도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나이가 찼는데 2억 5천만 원을 노력만 하면 갚을 수 있다. 커플이 아마 나이가 좀 있었어요. 한 30대 중반이었어. 여자가 약간 남자는 좀 꽂혀 있고 좀 약간 알콩달콩한 약간 그런 느낌. 서로 사랑만 한다면 그걸 극복할 수 있대요. 어떻게 극복하다는 거지? 이 유튜브 영상이 있어. 내가 그거 보고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아 진짜로. 예, 그 영상이 있어요. 뻥치는 게 아니라. 약간 현실을 몰라 너무 모르는 건가? 알비언이 보셨죠? 네, 그거 보면서 참 이게 아니 적은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쩔이더라도 그거는 아니지 않나? 왜 일반 서민들은 2억 5천원 이거 완전 족쇄 족쇄 완전 맞잖아요. 2억 5천원에 2,500만 원만 있어도 이게 힘들어. 맞잖아요. 일단 돈을 못 모으잖아. 왜냐하면 돈을 쥐고 있어도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판에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돈 갚을 동안 돈이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뭐 모아놓은 거 없고 2억 5천 빚 있으면 이건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힘들어 이게 아무리 좋은 얘기 하더라도 자기 일이 아니니까 뭔가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방송이니까 현실적으로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뭐 아파트 사가지고 2억 5천만의 빚이 있으면 모르겠지. 아파트를 뭐 건물이나 빌라를 사가지고 그거 내 대출을 받는다고 2억 5천만의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고 가면 돼. 그 집에 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2억 5천만의 빚이 있는 거야. 야, 5천만 원에서 여러분 숨이 탁탁 막혀요,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월급이 들어와도 월급 뭐 구경도 하기 전에 다 빠져나가는데. 그걸 한 4년, 5년 동안 겪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일하는 기계죠, 그냥. 2억 5천만 원이면 뭐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그동안 뭐 집이 보고 못 사는 거잖아요. 자꾸 월급이 착각당하는데. 그거 갖고 나면 나이는 항상 찾고 그렇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 현실이란 걸 우리가 배제할 수 없잖아요. 제가 뭐 사람들한테 너무 막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너무 붕어야 냉정하다, 현실적이다. 근데 현실이 냉정하잖아요. 이 현실을 겪어보잖아요. 현실이 얼마나 냉정하고 차가운지를. 음? 아무튼 저는 나오는 거 반대입니다. 자, 전님 잘 들으세요. 나오는 거 반대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연애를 하는 거 나쁘진 않아요. 연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일단은 카폰이 그것만 생각해. 내 일만 생각해. 내 일만. 음. 내 일 똑바로 하고 시내버스 진입해가지고 일 배우고
여유가 생기면 자존감도 올라가요. 남자는 난 그렇게 생각해. 남자는 벌이가 되고 내 위치에 자리를 잘 잡고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때부터 좀 자존감이 생겨. 님도 지금 말버스에 있으니까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말버스에서 이제 은퇴하고 약간은 좀 어떡공인이 먹었어요. 자꾸 이렇게 좀 나이 많은 이제 뒷방 늙은이 같은 사람들만 자꾸 보다 보니까 님도 거기 물들어진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님이 많이 시내버스 가가 젊은 사람들하고 좀 운전하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듣고 아니면 젊은 기사분들한다고 좀 신문 쌓아가지고 그분들 소개 받아가지고 하면 또 얘기가 틀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좀 견디고 본인 일에 집중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마을버스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그냥 거쳐가는 가라고. 내가 경력을 쌓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이에요. 아직 본 게임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 본 게임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급합니까? 그리고 님 직업 좋은 직업이에요. 힘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좋은 직업이야. 요즘 시기에 그만한 직업이 없어요. 정년 보장되고 안정적 요금 나오고 본인도 적성이 많다고 했잖아. 힘들지만 그럼 된 거잖아. 뭘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들으면서 자꾸 막 힘들어합니까? 응? 그 사람들 님한테 아무 도움 줄 수 없어요. 그 방금 여자분도 님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냥 방해만 됩니다. 아무 필요 없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 그 어머니 친구가 하신 말씀 아무 도움 없어요. 쓸모없는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 직업에 더 집중하는 의미를 알고 앞으로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내가 휘말리지 않겠다. 일단은 내가 말버스 해서 시내버스로 진입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이 직업이 탄탄하게 지내기 전까지는 지금은 숨고르기다. 뭐 주변 사람이 뭐라 하든 뭐내 인생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카푸어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절대 여자들한테 내가 여자들한테 뭔가 이렇게 그 묶여 있다는 그걸 보여주면 안 돼. 이게 내가 봤을 때 카푸어님 표정이 뭔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꾸 들이대는 게 보이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반 여자들도 이렇게 얘기 못해요. 못한단 말이야. 근데 님이 자꾸 뭔가 여자들한테 들이댄다는 게 느껴지니까 여자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모임이면 그냥 대화 몇 마디 하고 그냥 치우면 그만이야. 그냥 가볍게 만나는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만나라는 거지. 이 여자는 처음부터 잘해볼 거 이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다가 뭐 계속 얘기하다가 뭐 서로 통하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처음부터 어떻게든 이 사람하고 작정하고 들이대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자꾸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 그 표정이 드러나니까 자꾸 이상한 파이들만 보이는 거야 이게. 제대로 된 사람한테만 이렇게 이런 소리 들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아까 앞전에 보면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라니까? 저런 개념 없는 사람한테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이 사람이 과연 밖에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모은 돈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 표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을 어떻게 짱 만들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모임하는 거 즐겁고 그냥 가볍게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셔야 돼. 차분하게. 그리고 버스 기사라고 얘기했는데 버스 기사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얘기에 맞춰질 필요가 없어. 이 사람 마탱이 간 사람이구나. 무시하고 그냥 가면 돼. 이 사람은 절대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지는 뭐 그리 잘났다고. 꼭 잘난 것도 없는 사람 지어가지고 펌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냥 본인이 못났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니까. 경험이라는 게 없으니까. 아무튼 카푸어님 제가 얘기한 거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무릎보사는 절대 나가지 말 것. 무슨 일 있더라도 나가지 말 것.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카푸어님 이번에 계기로 정신부장으로 좀 리마인드하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자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인 일 자부심 느끼면서
열심히 핸들을 잡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라겠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